이 지역은 오를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돼. 이거를 국가에서 지금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오를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그럼 이 지역은 오르는구나.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지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FOMC 회의에서 이렇게 금리가 결정될 거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페드 와치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베이비 컷으로 갈 것인지 빅 컷으로 갈 것인지 반반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9월달로 연기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PF 대출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스트레스 DSR의 1단계는요 주택담보대출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2단계를 보시면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의 대출도 많이들 받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그랬다고 했고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집 지어줄 테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자 기사로 나왔는데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 기다려라, 사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착공이거든요. 착공하고 나서 3년이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3년.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오늘 정말 미치게 덥네요. 오늘은 이제 금리 관련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이 금리를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드. 라고 연방준비제도 그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연합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기구를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대통령이 그 페드의 의장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100% 민간 은행입니다. 국가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는 완전한 독립기구다. 이러한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이제 페드에서 결정하는 금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금리를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의 예상치를 추정을 하고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점도표나 회의록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다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창에다가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페드 와치라고 치시면요. 네, 이렇게 CME 페드 와치, CME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맨 앞에 뜨는데 이걸 누르시면 네, 다음 FOMC 회의까지는 며칠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뜨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작게 9월 18, 9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 9월 18일이라는 뜻이고요. 다음번에는 2024년 11월 7일, 다음번에는 2024년 12월 18일.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는 날을 체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가까워져 있는 FOMC 회의가 9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11월 달에 내릴 것이냐, 지금 상태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9월 달에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지금 이게 current target rate라는 게 현재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의 금리를 현재의 미국 금리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FOMC 회의에 여기 5.25% 그러니까 0.25%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49.5%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0.5% 그러니까 4.75에서 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0.5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0.25%를 내릴 확률이 49.5%, 0.25죠. 49.5%, 그리고 0.5%의 B컷을 내릴 가능성이 50.5%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큐어런트 이제 비율 금리이고요. 지금 한 달 전에는 0.25%만 내린다는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 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85%의 비율로 빅스텝, 그러니까 0.5%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중이 팽배했는데요. 지금 현재는요 반반이 됐습니다. 베이비컷으로 갈 것인지 B컷으로 갈 것인지 반반이 됐습니다. 이게 FOMC 회의에서 이렇게 금리가 결정될 거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페드 와치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베이비컷으로 갈 것인지 빅컷으로 갈 것인지 반반으로 본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0.5%를 한 번에 내리는 B컷이 유력하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9월 18일이면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인하할 것은 확실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게 0.25냐 0.5%냐의 문제이지 9월 달에 인하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 않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이 페드 와치라는 것으로 보시면 이렇게 쉽게 FOMC 회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FOMC 회의가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를 이 페드 와치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셔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왜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도 사실 미국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유럽은행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캐나다라든가 등등의 지역에서 그리고 남미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고 올해 그러면 한국은행도 사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페드처럼 저희 한국은행도 완전 개별적인 독립기구로서 대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에서 어떠한 그런 압박이나 영향을 가할 수 없고 특히 심지어는 정당은 더더욱이나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한국은행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금리 인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을 불러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기준금리의 조기 인하론을 띄우면서 한국은행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금리를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답변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요. 부동산 급등 경고로 종부세 완화나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금리 인하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금리 인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 이유가 통화정책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 급등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깊이 고려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PF 대출이나 이 금리로 인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저희 스트레스 DSR을 9월 달로 연기를 한 것도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지금 원래 이제 2단계가 이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 이거를 9월 달로 연기를 했거든요. 이 이유가 이게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9월 달로 연기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PF 대출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스트레스 DSR의 1단계는요 주택담보대출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2단계를 보시면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2급
2금융권의 대출도 많이들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때문에 그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우선은 연기를 한 거입니다.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신용도가 높으시거나 어느 정도 우량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2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이 포함되는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 그리고 2금융권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까지 대출을 받은 PF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2단계를 뒤로 미룬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단순히 집값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한국은행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리를 내려라.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등의 명물은 엄밀히 말하면 중앙은행의 법적 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잡는 게 한국은행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고요. 이제 내수의 경기 활성화나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한 문제는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안정 부분도 신경 써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월 달만 해도요, 이창용 총재가 금리나 깜빡이도 안 켰다. 하반기나 어려울 수도라고 말했는데 지난달에는 금리나 깜빡이 켰다. 하반기이나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수도권서 매년 6만 가구를 착공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매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그랬다고 했고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집 지어줄 테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자 기사로 나왔는데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 기다려라. 사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착공이거든요. 착공하고 나서 3년이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3년.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 기다리라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못해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건 지금 착공을 해서 그때 분양을 한다 한들 지금의 물가로서 그때 분양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6만 가구 착공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착공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이라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괜찮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어줄 거니까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창용 총재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도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신용대출과 이제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권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반드시 10월 달에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48개인가요?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시절이어서 유동화 장세로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규제로 인해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더 폭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책이 그러니까 내 정권에서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뭐 서울의 송파, 강남, 서초, 용산을 구로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의 서울 집값의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지역은 오를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돼. 이거를 국가에서 지금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오를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아, 그럼 이 지역은 오르는구나.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야지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서초, 강남, 송파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들을 보시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저리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